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낮출 수만 있다면, 매출액을 실현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락입니다. KR 인사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어떻게 반드시 흑자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손해와 이익을 나누어주는 분기가 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손익분기점 매출액보다 실현된 매출액이 높다면 흑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매출액은 적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와 조직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매출액이 달성해야지만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조정 가능할까요? 관리 가능할까요? 변경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분자와 분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자는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고 분모는 한계이익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비를 한계이익률로 나누게 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산수 문제 풀듯이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분자가 작아지면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내려갑니다. 분모가 커지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내려가게 되겠죠. 이러한 산수 공식에 의해서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자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 삭감이 가능할까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아는 어느 회사가 큰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갔죠. 평당 관리비가 발생하고 평당 임대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평수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많은 임대비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저는 이사를 간 공장 또 건물 사무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내실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평수가 지난번 사용하던 면적보다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집이었고요. 저는 미팅을 마쳐가면서 질문했습니다. 임대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많이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임대비 줄이려고 이사한 건데요, 임대비요 지난번보다 반 줄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공간의 면적이 더 넓어졌는데 어떻게 임대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자세히 들어봤더니 공용 면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하던 사무실에서는요, 미팅룸이랄지 회의실 같은 곳을 전부 임대비가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가동률이 높지 않잖아요. 사용 빈도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로 입주를 했는데, 이 건물에서는 바로 이 건물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한 회의실이나 대회의실, 이런 미팅룸 같은 곳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층에다가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만 임대비를 지불하고 회의실이나 미팅룸의 큰 공간들은 신청해서 입주한 기업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정비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내면요. 같은 여의도라 하더라도요, 바로 큰 도로 옆에 있는 빌딩인지 이면도로에 있는 빌딩인지에 따라서 임대비는 달라질 것입니다. 고정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한계이익률, 마진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경영하는 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식당에 메뉴가 많은데 마진율, 한계이익률이 동일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메뉴의 종류에 따라서 마진율, 한계이익률이 각각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식당의 메뉴 중에 어떤 식품이 한계이익률, 마진율이 높은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하기를 저희 식당에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부대찌개나 감자탕 같은 것이 매출 단가 대비해서 마진율 한계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회사의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마진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하는 것 검토하면 가능하겠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고정비 삭감 가능합니다. 얼마 가능할까요? 30% 절감 가능합니다. 마진율 향상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손익분기 전 매출액 낮추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손익분기 전 매출액을 낮출 수만 있다면, 그리고 손익분기 전 매출액 이상으로 매출액을 실현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흑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 또 적자를 어떻게 면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 손익분기 전 매출액을 선정해 보시고 분자와 분모를 혁신하고 개선하는 일에 도전해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